지금 일단 투자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올해보다 한 2배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연도 가게 되면 또 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년 100%씩 영업이 성장하는 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밸류가 더 비싸도 되는데, 네, 미국은 생각보다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친환경차에서 미국에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잘 나온다고 그랬을 때 순수 전기차도 뭐 못하진 않지만 그중에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HEV, 하이브리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가 전략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들어갈 때 아직 이게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투자하는 것과 그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사이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먹혔어요. 근데 그거를 또 현대 기아차도 냉큼 알아채고 일단 그쪽으로 잘 파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친환경차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 팔고 있다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그렇게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막 확대가 되면서 뭐 붐업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균형적인 시각적으로 팔린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전 모델을 거의 HEV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의 토요타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아예 내연기관 쪽은 생산을 많이 줄이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생산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도 법인을 나스닥에 상장하면 안 되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거기서 기반을 잡고 있고, 거기다 다 이제 인도에서 팔리는 차들은 현대차 쪽에서 약간 좀 작은 차들입니다. 중저가 모델들이고, 거기 또 약간 기반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약간 2위, 3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인도 성장을 우리 그대로 누리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장을 시켜서 아마 거의 인도 IPO의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상장을 시켜서 그 상장 차익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혹자는 그렇더라고요. 거기 상장해가지고 그거 그러면 현대차의 뭐 밸류 효과 관련돼서 뭐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자사주 매입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인도 정부가 보고 뭐라고 할게요? 우리 회사 상장해 놓고 빼가서 니들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거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나오는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들은 좋은 거 맞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현대차가 받는 것보다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 동력적으로 인도의 성장을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커가겠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변화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럼 인도법인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 또 중소형 부품사 가장 많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뭐 화신이다. 그리고 또 종목들도 그때 그래서 거의 나를 따르는 주가의 화신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나오는 것 쪽에서 뭐 성구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가다가 다 빠지고, 게다가 또 SL이 그나마 제일 견조한 것 같아요. 덜 빠진 모습들. 왜냐면 SL은 지금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부품사들이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부분 한 자리 숫자 5%대에서 크게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들 다 우리를 보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힘들 때는 니네가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양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너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이것 봐라.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쪽들이 거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L 같은 경우는 그래도 LED 램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고객사를 다양하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9%대, 다른 부품사 대비해서 거의 2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두 자릿수 들어가는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눈치 보느라고. 자동차 현대차가 그러면 야 니네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네, 뭐 좀 살기 좋은가 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2배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잘 버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부품사 쪽에서는 일단 수익성을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대세는 이제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끌리다 보니까 다 전기차 사야지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그걸 담당하는 쪽이 현대오토웨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대오토웨버의 주가 흐름들이나 실적 동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또 이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부각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계속 구상형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또
지분, 그러니까 고령의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지분을 넘겨갔었을 때 지배구조가 개편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맞긴 맞겠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운반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배로 운반하겠죠? 요즘 해상운임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상운임 뛴 거 플러스 거기다가 환율 좋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그게 또 부각된 게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펀드멘탈이 안 되게 되면 갔다가 바로 빠집니다. 근데 실적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가 뭐가 가세되는 이슈가 있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겠죠.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게 투자 아이디어인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사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되거나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이 먼저가 아니라 저평가가 먼저입니다. 저평가된 회사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서 지금 배당도 그렇게 좋고 거기다가 싸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으면 돈이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양념을 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밸류업보다 저평가와 배당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회사들이 금융주도 그래요. 금융주도 만약에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오다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실적 정체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런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싸기 때문에 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눌림목 대응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대형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품 쪽은 너무 가시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시장 분위기가 중소형주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중소형 부품사 들어가는 것들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갔다가 쭉 또 쫓아갔다가 다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정도로 타겟을 잡으시고 지금 최근에 또 현대차가 뭐 차량용 부풀리기 관련돼서 딜러와의 뭐 또 충돌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있는데 그거는 의리적이던 뭐 여러 가지 관행상 뭐 있던 것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현대차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실적은 근데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를 밸류업과 함께 또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도 한번 또 눌림목 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전기차로 가야 되는 변화일 것 같고 거기서 성과를 나오는 거는 일단 당장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올해 말을 좀 빨리 당겨졌더라고요. 네,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느냐 여부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요즘 나온 얘기로는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면서 약간 수익성을 훼손하면서도 팔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큐의 확대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거 무시하고도 다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은 단순하게 보조금 때문에 그 보조금 받아봐서 그것 때문에 뭐 적자를 흑자로 연명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 확대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M과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쪽은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타이트하게 손잡고 끌어내는 얼티엄 셀즈의 변화를 보게 되면 GM이 이번에 또 2분기에 잘 팔았어요. 에퀴녹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캐딜락 리릭이라는 브랜드 고급 브랜드인데 그것도 의외로 8,000대 만 대까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앞으로 그 포드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포드는 SK온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수율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과 GM 갖고는 성과를 꾸준히 낸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하나의 동력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좀 GM이 얼마나 잘 팔겠느냐라는 쪽들. 그래도 북미 쪽에서는 먹히지 않습니까? 예, GM이나 포드는 국민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반을 잡고 전기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도움이 될 거고 또 밑에 들어가는 또 소재 업체들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GM을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 잘 팔려야 저희 이차전지 쪽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도 충전에 대한 그 속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중요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도 얼만큼
그 실리콘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한 10%대라고 하지만 점점점 늘려가지고 퓨어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실리콘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력으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그거의 기술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뭔가의 변화를 끌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미리 투자를 했었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화 요인들을 다 맞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쪽이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지금 일단 투자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올해보다 한 2배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연도 가게 되면 또 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년 100%씩 영업이 성장하는 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밸류가 더 비싸도 되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2조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영업이익 한 900억 정도 나오는 걸 본다라고 되면 그 POR로 보게 되면 20배 정도가 되겠죠. 2차전지 쪽에서 20배 정도가 비쌀 건가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거에 대한 변화가 데려와서 이제 또 채택되는 거, 그리고 또 캐파가 늘어나서 실적이 반영되는 속도 보게 되면 시장이 또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